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엄청난 차를 가지고 왔어요. BMW 530i 모델입니다. 근데 잘 보면은 야 뭐야 왜 이전 모델 가지고 왔어? 지금 신형 사전계약 받았잖아요. 신형 가지고 와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신형 모델 나올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타 테스트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베타 테스트에게 누구야? 저입니다. 저예요. S클래스 신형 나오자마자 샀다가 개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든지 신형이 나올 때 덥석 사기보다는 한 1, 2년 지나고 이제 막 개선되고 보완되고 해서 나온 모델 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신차 출시 바로 이전에 나온 모델들을 보면은 뭐가 있느냐, 상위 트림에만 들어가 있었던 옵션들을 기본으로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로직이나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다 되고 한 모델들 완성형 BMW 530i 가지고 왔어요. 게다가 할인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530i가 1,500만 원까지 마지막으로 할인을 해줬거든요. 엄청나게 가성비가 괜찮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530i 럭셔리 같은 경우, 엠팩 빠진 모델 같은 경우에 요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 한 7,87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할인을 만약 1,100만 원 받으면 6,300 정도에 살 수 있는 모델인 거죠. 다 팔렸어요. 근데 지금 이 530i가 거의 지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거의 싹 다 팔렸습니다. 남아있는 게 530e 모델 몇 대 남아있거든요. 530i가 만약에 지점이 남아있다 그러면 숨도 쉬지 말고 그냥 바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상술이긴 한데 옛날에는 520 이러면 진짜 2000cc, 530 하면 3000cc 막 이랬거든요. 엔진 라인업도 520 같은 경우에는 4기통 막 이런데 530 막 6기통, 오이씨 도토리요 도토리. 530이 이제 520이랑 엔진은 똑같고요. 그냥 이제 그 엔진 스펙에만 좀 차이를 뒀어요. 디튠해가지고 520이 이제 184마력이고 530이 252마력입니다. 60마력 한 70마력 정도 차이가 나게끔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520보다는 530이 낫고 530e가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530e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래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뭐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약간 조금 호불호가 좀 갈려요. 그래서 이 풀체인지 되는 5 시리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모든 전 트림 다 기본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뭐 얘기할 거 거의 비슷해요. 뭐 우리가 BMW 하면은 얘 헤드램프 깔끔하고 라디에이터 그릴, 요번에 또 풀체인지 보니까 이거 더 커졌더라고. 진짜 BMW는 곤조가 있어요. 예, 그냥 남들이 뭐라 그래도 갈 길 가잖아. 그릴이 이만해졌어. 거기 아이코닉 글로우 이런 것도 들어가고. 자,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사실 없어요. 후기형 이제 바뀌면서 테일램프가 얇게 들어가고 요 안에 이제 무늬들이 좀 깔끔하게 바뀐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 5 시리즈 모델이 후기형이 나오면서 전기형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가격 보니까 중국 가격 막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30% 이상 가격이 빠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중고차 시장에서 넘어간 거래량으로 따지면은 제일 잘 팔리는 모델이에요. 구성 보면은 전동 트렁크, 넓은 트렁크 공간, 아쉬운 게 거의 없는 완벽한 모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사실 가족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로면 5 시리즈 충분합니다. 물론 국산차 실내 공간 잘 뽑죠. 하지만 5 시리즈도 실내 공간 좁지가 않아요. 충분해요. BMW인데 저희 아버지가 맨 처음으로 샀던 수입차가 BMW 그리고 5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모델인데 1997년도인가 아마 그때 사셨을 텐데, 그 당시에는 뭐 엄청났었습니다. 지금도 뭐 엄청나긴 하지만 이 뒷좌석 컵홀더도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이런 식으로 팝업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 뭔가 좀 수납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수납 공간은 없고요. 재미난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 등받이 각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 뭐 리클라이닝 시트가 막 따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등받이 각도라든지 착자감, 앉았을 때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헤드룸도 공간에 여유가 있고요. 레그룸도 나쁘지 않고, 이런 선블라이드,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시타이트 단자 2개 있는데, 사실 뭐 편의 기능하면 요즘에 막 통풍 시트도 막 들어가잖아요. 이 수입차는 2열에 통풍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냥 거의 한 1억 5천 막 2억 넘어가야지만 들어가는데, 2열 통풍 느끼고 싶어서 막 1억 5천 넘어간다? 사치.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같이 가시죠.
야, 이 사실 5 시리즈는 520i, 523D, 530i, M50D부터 웬만한 거 다 해봤거든요. 진짜 다 타봤어요. 근데 530i를 타면은 느끼는 게 차라는 게 다들 되게 특색이 있거든요. 뭐 어떤 차는 뭐 잘 나가고 뭐 어떤 차는 무난하고 뭐 이런 전체적인 그 주행에 대한 평균치가 있잖아요. 저희가 X5 최근에 리뷰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SUV의 교과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 이 수입 세단, 이 중형 세단의 교과서는 요 5 시리즈예요. 진짜 이 BMW는 1억 미만, 뭐 1억 좀 비싸요, 1억 한 초반 이 금액대 차를 제일 잘 만들어요. 나 이거 한 6천, 7천만 원 정도 차 사고 싶은데 뭐 사야 되지? 뭐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BMW 사면 돼요. 530i와 520i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여유가 된다면 530i 차라리 할인 더 받고 비싸더라도 사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5 시리즈도 그래도 큰 차예요. 무게도 있고 전체적인 움직임에 180마력은 조금 답답하거든요. 실제 530i에 이 들어가 있는 252마력이 원래 나와야 되는 출력인데 520이랑 차이 돌려고 살짝 그 디튠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520i 타도 분명히 이거보다 더 나올 수 있는 출력인데 억지한 느낌이 드는데 이 530i 정도는 타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무슨 뭐 스포츠카 이렇게 정도 나가는 건 아니지만 도심, 고속도로 어디에서 타도 절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가 굳이 아니더라도 전체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고요. 스포츠 모드 바꿨을 때 이 반응들, 밸런스가 좋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텐데 X5도 그렇고 특히 530i가 밸런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기존에 있는 5 시리즈로 할인받고 출고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BMW도 막판에 이거 너무 많이 팔리는데? 그러니까 계약자들도 너무 많이 올리고 살려가는 분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할인을 막판에 100~200만 원 줄였어요. 그런데도 이 530i 매물이 하나도 없다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차가 530i예요. 원래 신형 나오면은 이전 모델들 막 떨이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 인기가 많았던 S클래스도 그랬고 어떤 차든지 신형 나오면 이전 모델 할인해주는데 얘는 물론 할인은 했죠. 할인은 했지만 막판에 할인폭을 줄여가면서까지 다 팔렸어요. 530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그냥 가장 무난한 완성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30i가 만약에 매물이 남아있다, 전시장에 있다 그러면 할인받고 출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요즘 방지턱을 좀 넘어가 볼게요. 부드럽게 잡아주라. 무슨 뭐 롤소리처럼 막 그냥 양탄자를 탄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차가 되게 안정적이게 승차가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잡아준다라는 거죠. 이 실제 오너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를 해요. 중고차 시장에서도 뭐 5 시리즈가 요즘 이미지가 안 좋아서 뭐 카푸어 이미지가 있다 뭐다 하지만 이 5 시리즈의 이 구매 실제 소비자 스펙트럼이 카푸어부터 돈 많은 분들까지 되게 다양해요. 실내 디자인이 살짝 올드하긴 합니다. 이번에 나온 풀체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터치 공조기 뭐 이런 전체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형이다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터치 디스플레이가 테슬라가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유명하니까 다른 브랜드에서 터치 디스플레이를 다 집어넣는데 이 시선 분산되고 막상 조작하면 불편하거든요. 지금 이 현행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게 한결 더 깔끔하긴 하는 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정보가 좀 많이 안 보이긴 해요. X5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보였거든요.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아쉽다. 이 클래스랑 차이점 잠깐 이야기라면 이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좀 낮아요. 그리고 이 시트도 전체적으로 몸을 좀 이렇게 좀 잡아주고 되게 좀 약간 단단한 이런 주행감을 많이 좀 주거든요. 처음 타보셨던 분들은 왜 이렇게 시트가 딱딱해? 하다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단단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만 더 타다 보면 이게 운전의 재미구나. BMW는 역시 운동의 그 DNA가 확실해!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BMW 같은 경우에 시트 포지션이나 착좌감도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다. 여기 보시면 되는 거죠. 이 G바디 5 시리즈 제가 진짜 많이 촬영을 했었는데 근데 진짜 이거 마지막으로 찍은 이유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차예요. 530e도 뭐 솔직한 얘기로 한 자릿수밖에 안 남았고 M50 정도만 몇 대 좀 남았는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차라는 명칭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업사원분이나 딜러사들 친한 데 많아가지고 저랑 다 해봤거든요. 근데 다 없대요. 다 팔렸어요. 근데 고객 문의는 꾸준히 많대요. 그래서 현행 이 5 시리즈를 만약에 팔아도 아직까지도 잘 팔릴 것 같은, 그러니까 절대 구형 같지 않은 그런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도 지금 저희가 시즌 코스를 계속 주행을 하면서도 허리가 아픈다든지 멀미가 난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교과서, 연비도 좋고 530하 연비도 잘 나와요. 자, 오랜만에 BMW 마지막 5 시리즈, 현행 마지막이죠. 진짜 마지막은 아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치 게임에 성공한 분들에게 축하해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모델을 사느냐 아니면 신형을 사느냐 이 고민했는데, 예전이었으면 저도 무조건 신형이다, 차는 신형이다 이랬지만, 막상 신형 S클래스를 타보고 느낀 점은 옛날과 다르게 요즘 신형은 새로운 신기술도 많이 들어가고 전자제품이나 전자기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차 샀을 때 잔고장이 어마무시합니다. S클래스 사고 진짜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굳이 신형을 따라하기보다 현행의 마지막 모델 할인받아서 가장 완성형으로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신차 나오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 뒤에 진짜 이제 개선된 모델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급하지 않는다면 좀 기다렸다 사는 게 정답이다. 물론 신형 5 시리즈 조만간 이제 다음 달에 아마 출시된다고 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분명히 달라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저희가 또 한번 신차가 나온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시리즈 진심이니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보겠습니다.